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마르치. 마르치는 이제 행진하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활기 넘치는 그런 행복한 3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부 이사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시점, 이제 거의 이제 3월 2일 지금 후반부니까 한 달 정도 됐죠. 하지만 치솟는 집값은 여전하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사 대책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면 지금 뭐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이고요. 뭐 그렇게 글쎄요. 저는 조금 뭐 그렇게 밤잠을 뭐 못 자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신규 공급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공급량 늘려야 한다. 그래서 이사 대책이 25번째 레귤레이션 규제였죠. 즉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서울의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풍선 효과로 반사 효과로 수도권 일대 그 다음에 뭐 전주 아파트 값까지 올리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신규 공급 함께 근데 이사 대책은 여전히 아직은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만 이 신규 공급은 제가 봤어도 정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들의 말씀 들어도 빨라야 7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다주택자를 뭐 적폐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시장 경제 원리, 아담 스미스의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에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국제정치와 국제 경영을 이제 전공자로서 어쨌든 수요 공급의 법칙은 자유시장 경제인데 정부의 규제가 단기간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으로 이렇게 25번째 이런 규제처럼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정말 디스토티드 된다. 왜곡되고 틀어져 버려서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지방의 아파트 값이 폭등까지 시켜버린 거고 전세, 월세까지 거의 씨가 마른 이런 상태에서 이사 대책이 나와서 뭐 지금 뭐 좀 뭐 주춤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월달 이 시즌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한번 오늘의 출처는 중도일보고요. 오늘자 기사인데 한번 저랑 조금 공감대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둔산도의 아파트 단지 모습이고요. 주택 공급을 통해서, 그러니까 규제를 솔직히 24번째, 25번째 어쨌든 규제를 했지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페일을 했어요. 그래서 공급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와 또 이사 대책이 나왔는데요. 집값 안정화. 정말 눌러서만은 안 되는구나.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신규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의 신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7년, 빨라 7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사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대책 효과는 미비. 거래량은 다소 감소했으나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지는 못하고 있다. 거래를 감소했던 것은 이사 대책 때문에 감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즌적으로 이 시기는 거래가 많지 않은 그 패턴을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들은 엑스퍼트라고 하죠.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하냐면 당연히 공급을 늘려도 여러분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가 빵도 아니어서 뭐 2시간 땡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시공하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동시에 이 다주택자 저도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라서 제가 솔직히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인데 10월 달에 자동 말소가 돼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이제 또 가구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문가분들 말씀드리면요. 다주택자들은 여러분 시장 경제에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적폐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자와 그다음에 기업을 탄압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드물죠. 다주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라는 특이한 대한민국 안에 그런 특이한 그런 제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주택 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0.89%가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이 0.8에서 1.17. 자, 이 수치를 보시고요. 수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이 수치도 보는 방법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유지성 그쪽에 가서 또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0.51, 지방 0.64 상승폭. 서울과 수도권은 제가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몰빵이라고 말했고요. 서울의 메가시티가 맥시마이즈가 된다. 서울이 거의 거대 서울이 된다는 것이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권과 서울의 몰빵 시대다. 그래서 이쪽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자, 5대 광역시도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8개도 세종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수도권은 이제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수도권 광역급백철도 A, B, C, D. 물론 이것이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GTX-B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마석에서 2022년 또 2023년 이제 조기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시간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벌써 들썩이고 있죠. 교통호재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는 지속된다. 쪽, 즉 역세권, 또 교통호재, 뭐 4호선, 하남 미사,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지구, 강동구가 굉장히 교통호재가 굉장히 많죠.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주로 상승세는 지속이 될 거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0.51%. 그래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짜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그 다음에 경기와 인천은 교통호재, 또 서울 접근성. 솔직히 교통과 서울 접근성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역세권 위주로 이렇게 라이즈 오르고 있고요. 2월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이다. 대구는 교통호재, 엑스코선 등이 있는 동구 서구 위주로, 또 대전은 학군, 그래서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또는 학세권 이런 게 있죠. 거주 요건이 양호한 유성구, 세종은 조치용 원등 외곽 위주고요. 경북은 포항, 김천, 구미시 등 선호도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2021년 2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인데요. 전국 수도권이 1.17, 지방은 0.6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형별 변동률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매매가 상승이 여파로 매매가가 오르면 당연히 전세가에도 영향을 끼치죠.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세가 또한 높은 상승률. 전국 월간 주택 종합 전세 가격은 0.64%가 상승. 그러니까 전국 규모니까 에버리지가 되는 거죠. 수도권은 0.72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서울, 지방 상승폭이 축소가 좀 됐습니다. 이거는 이사 대책의 영향이 아니라 어떤 시즌적인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역세권, 또 학군, 학세권이죠. 매물이 부족하고 또 호가 급증에 따른 부담 등으로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중저가 단지 위주로 일단 상승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경기는 서울과의 접근성,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양호한 남양주, 강일할시에서 왕숙지구까지 거의 7km밖에 안 되죠. 근데 하남도 마찬가지, 강동구 바로 옆이고, 의왕시, 의정부 위주. 자, 인천은 청라신도시 루인시티 2호선, 여기도 당연히 교통이죠. 인근 신축단지 위주로 오르는 상승폭이 확대. 지방은 세종은 선호도 높은 행복도시 내 주요 지역 위주로. 대전은 당연히 교통호재 트램 또는 신축단지. 울산은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대구는 교통, 학군, 경주 여건 양호한 수성, 달서구 위주로 상승. 자, 치솟는 집값은 여전하나 거래량 감소했다. 근데 이건 시즌적인 영향이 제가 봤을 때 큽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서울 부동산 정보 강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463건. 그래서 전월, 그러니까 2월 기준이죠. 그러니까 저는 1월달에 5,689건에 비해서 74% 감소했다.
근데 이거는 이사 대책 효과는 아닙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2% 줄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의 거래량 역시 전월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 이거는 지금 이사 대책 자체가 역세권 섹터 350m 이내, 그 다음에 또 뭐 저지대 등을 비롯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아닌 이런 것들에 뭐 현금 청산 얘기가 오고 가면서 좀 굉장히 긴장감이 돌면서 좀 여러 가지 좀 골칫거리가 아프죠, 이거는. 하지만 이사 대책의 효과이기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지금 규제가 또 너무 많고 일단 관망을 해보자. 다 주택자들도 지금 관망하는 자세죠. 저도 지켜보자는 자세인데요. 돌아서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어떻게 솔루션을 해야 되냐. 신규 공급은 또 공급이란 것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짓는 시간이 걸리니까 다 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된다. 저는 플러스로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양도세를 뭐 중과세뿐만 아니라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를 어느 정도 더 줄여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솔직히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팔자니 양도세, 또 보유하자니 종부세. 여러 가지 진퇴양난인데요. 솔직히 어느 정도 그 자산 규모가 있는 분들은 관망하는 거죠. 서울에 내가 아파트가 있다라고 그러면 솔직히 거의 실물 자산에 가까운 거니까요. 그래서 매도할 수 있는 환경, 양도세도 저는 좀 많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그러니까 햇빛 정책과 뭐 바람, 우리 어렸을 때 동화책을 보면은 바람이 거세했을 때 옷깃을 더 여미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햇빛을, 따스한 햇빛을 비치니까 스스로 옷을 벗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뭐 정말 괴롭히고 뭐 적폐인 것처럼 부자와 기업들과 다주택자들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느낌은 좀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발표로 거래량이 감소는 했지만 집값은 잡지 못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으려면 시공할 시간이 걸리잖아요. 신규 공급 때까지는 많은 시간. 수요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생길 수 있지만 공급이 빵처럼 뚝딱 생기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솔직히 김현미 장관이 변창흠 장관, 국토부 장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금 폭탄의 부담으로 지금 양도세로 뭐 거의 뭐 반절 뺏기는 분위기죠.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당연히 완화를 해야 되고요. 솔직히 임대사업법도 위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 너무 밀어붙이고 있는데 소급적으로 자체가 저는 좀 악법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공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양도세, 제가 봤을 때 양도세 완화 많이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고요.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다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빠르게 이사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사 대책은 그렇게 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건 아니고요.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약간 저는 선거용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강합니다. 앞으로 임기가 1년 내에 있는데요. 요거 자체 약간 폭탄을 제조해서 차기 정권한테 넘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또 좋은 퀄리티 있는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